자, 55페이지에 94번이었습니다. 문제 좀 볼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겁니다.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6의 약수인 사건, 소수인 사건을 각각 A, B라고 할 거고요. 두 사건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 너무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짝 한번 더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 52페이지로 가서 다시 한번 용어 설정해 봅니다. 자, 52페이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 어딨어? 52페이지. 네. 시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행. 뭐야? 어떤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이런 짓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해요. 동전 3개를 던지는 시행,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입니다. 됐죠? 어떤 하는 짓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표본 공간이라고 있어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1개를 던지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이죠. 그 집합의 원소는 누가 있을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을 겁니다. 이 표본 공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6개가 될 겁니다. 내가 동전을 1개 던지는 시행을 할 겁니다. 이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의 원소는요, 앞면과 뒷면 2개밖에 없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죠. 사건이라는 건 색깔을 좀 다르게 칠했습니다. 일단 말은 좀 어려워요. 표본 공간에서의 부분 집합이요. 자, 그래서 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살인사건. 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자,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표본 공간의 원소는 1, 2, 3, 4, 5, 6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럼 그 중에 3의 배수는 누구 있어요? 3이랑 6이 있네요. 이 둘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만 좀 어려울 수 있어. 처음에 이 단계 좀 거쳐주시고요. 그 다음 근원사건이죠. 요게 중요합니다.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시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질 겁니다. 이때 표본 공간의 원소는 6개, 1부터 6까지가 있겠죠. 이때 1이 혼자 있는 집합, 2가 혼자 있는 집합, 3이 혼자 있는 집합, 얘네들을 우리가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얘네들은 다 근원사건이 됩니다. 근원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 정아야, 근원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던집니다. 1 나올 확률 몇입니까? 동전을 던지겠습니다. 앞면 나올 확률 몇입니까? 자,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 나올 확률 몇입니까? 2분의 1. 그쵸? 자, 그럼 다시요. 주머니에 공이 있습니다. 빨간 공이 있고요. 파란 공이 있습니다. 내가 공을 하나 뽑을 거야. 빨간 공 나올 확률 몇입니까? 2라고 말했네요. 분명히. 맞나요? 자, 다시 예를 들어봅니다. 주머니 안에 공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색 공이 있다고 했죠? 빨간 공과 파란 공이라고 했죠? 자, 이 안에 빨간 공이 99개 들어있고요. 파란 공이 1개 들어있습니다. 내가 공을 뽑을 겁니다. 이때 파란 공 나올 확률은 몇입니까? 아니죠.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겠습니다. 이때 표본 공간의 원소는 누가 나올까요? 빨간 공, 파란 공. 몇 개? 2개죠? 맞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얘기했죠? 그럼 2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럼 2분의 1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납득이 돼? 이게 맞는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너네는
자동으로 알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고. 왜? 모르면 바보니까. 아니 빨간 게 99개고 파란 게 1개인데 어떻게 파란 공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 돼? 100분의 1이지. 라고 말하는 건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시행을 관찰할 때 이렇게 본 거야. 빨간 공, 파란 공. 2개가 있음. 둘 중에 하나 꺼냄.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공이 몇 개 있다? 100개 있다고. 됐음? 다시 서로 다른 공이 100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란 공, 두 번째 파란 공, 빨간 공이죠. 미안. 첫 번째 빨간 공, 두 번째 빨간 공, 세 번째 빨간 공, 99번째 빨간 공이 있고 파란 공이 하나 있는 상황. 이렇게 본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빨간 공 뽑을 확률은 100분의 1. 두 번째 빨간 공 꺼낼 확률도 100분의 1. 99번째 빨간 공 뽑을 확률도 100분의 1. 파란 공 하나 꺼낼 확률도 100분의 1인 거야. 됐음? 그래서 근원 사건을 얘기할 때 다시요. 표본 공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빨간 거 파란 거 2개의 집합 원소가 있음. 이게 아니라 100개가 있어. 어떤 100개? 1번 빨간 공, 2번 빨간 공, 3번 빨간 공, 99번 빨간 공, 파란 공 1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이 나와요. 수학적 확률 표현이죠. 표본 공간에서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경우가 모두 같은 것으로 기대될 때 그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서 확률을 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생님 빨간 공 나올 확률, 파란 공 나올 확률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이게 아니라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확률이 다 같은 걸로 기대되도록 설정을 다시 한 다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2번 쓰면 확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 거. 그래서 이 표현을 갖고서 얘기해봤고 표현 얘기했죠. 여기 P라고 쓰면 뭐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쭉 정리했었네요.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이야기 다시 갑니다. 94페이지, 94번, 55페이지죠. 나는 10장 중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 중에 하나를 뽑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힌 수가 6의 약수인 사건을 A라고 했죠. 그럼 다시요. 사건 A입니다. 어떤 집합이에요? 네가 뽑은 애가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1, 2, 3,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가 되겠네요. 두 번째, 소수인 사건이 B입니다. 그럼 사건 B, 집합 B의 원소는요. 2, 3, 5, 7이 오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두 사건 A, B 모두와 배반인 사건이죠. 그럼 다시 내가 어떤 사건 말할 건데 얘가 A, B랑 모두 배반이래요. 다시 배반 사건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배반 사건 무슨 뜻이죠? 포함이요? 자,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반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봐봐. 네가 만약에 다윤이랑 유나 너네 둘이 서로 배반 때렸어. 쟤가 나를 배반했어. 그럼 너 얘랑 같은 학원 다닐 수 있어? 얘랑 같은 학교 다닐 거야? 얘랑 같은 그런 상황이죠. 네. 말을 못하겠다. 큰일 났다. 둘의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없음. 다시 말하면 사건 A와 사건 B를 얘기했을 때 둘의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없는 거야. 왜? 얘가 나 배신 때렸거든? 나 얘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손절하겠음. 다 끄는 거임. 겹치는 게 없어. 이게 배반 사건. 그럼 봐봐. 배반 사건이 되려면 원소로 1이 있으면 안 되죠. 2도 있으면 안 되고요. 3도 있으면 안 되고 5도 있으면 안 되고 6도 있으면 안 되고 7도 있으면 안 돼요. 맞아? 그럼 배반인 사건은 어떤 원소로 구성될까요?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원소는요. 4, 8, 9, 10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배반인 사건이겠지. 받아들임? 몇 가지입니까? 4.
원소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몇 개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8도 원소로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9도 원소로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네요. 10도 마찬가지 원소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몇 가지예요? 2의 4제곱까지 16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집합 C를 만들었는데 그게 4하고 8을 원소로 갖고 있어. 그럼 사건 A와 배반인 거 맞죠? 사건 B랑도 배반인 거 맞지? 맞니? 그럼 이 사건 C를 우리 뭐라고 말할까? 4의 배수를 뽑는 사건. 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으로 나온 것들을 사건이라고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이름은 뭐 여기에 맞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사건을 썼는데 다시 사건 C를 썼는데 얘가 9하고 10 두 개가 원소로 있어.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하면 돼? 9 이상이 나오는 사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만들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집합의 가지수는 총 1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봅니다. 배반 사건도 얘기했어야 되나? 4개의 숫자 0, 1, 4, 5를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할 거야. 됐죠? 다시요. 0, 1, 4, 5를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개인데요? 셀 수 있죠. 자, 내가 4자리 자연수 만들 거다. 그럼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되지.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올 겁니다. 그 다음은요? 3개 중에 하나 올 거예요. 그 다음 남은 둘 중에 하나, 남은 1개 와서 우리는 전체 몇 가지를? 18개의 4자리 자연수를 쭉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때 내가 하나를 택할 거야. 그럼 생각해줘. 이 18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얘가 표본 공간. 왜? 여기서 내가 하나를 뽑을 확률이 다 비슷하잖아. 똑같잖아. 같다고 기대가 되니까요. 됐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네가 뭐 할 건데 5의 배수이거나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할 거거든. 그럼 내가 만든 이 18개 중에 5의 배수가 몇 개나 있는지 홀수가 몇 개나 있는지 세보면 되겠죠. 자, 5의 배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5의 배수. 내가 4자리를 만들 건데 5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5의 배수는 보자마자 알 수 있죠? 어떤 숫자가 5의 배수예요? 1의 자리가 0이거나 1의 자리가 5인수. 됐죠? 그럼 첫 번째 1의 자리가 0인수 만들겠습니다. 그럼 0을 1의 자리에 갖다 놓을게요. 그럼 여기 오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몇 개 만들어요? 6개 만들죠? 마찬가지 5의 배수 만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 1의 자리가 누구로 끝날 때? 5로 끝날 때 만들게요. 그럼 가장 앞에 오는 건 0은 못 오죠. 그럼 0 빼고 5도 이미 뺐죠? 그럼 남은 몇 개?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남은 하나. 됐나요? 몇 가지요?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의 배수는 몇 가지 나와? 10가지 만들 수 있죠. 끝.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홀수 세보겠습니다. 홀수. 4자리를 만들 건데 홀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홀수니까요. 우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뭐만 보면 돼요? 1의 자리가 홀수로 끝나면 되겠죠? 그럼 1로 끝나는 숫자 홀수겠네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우에서 몇 가지죠? 맨 앞에 오는 거 0은 빼고 몇 개?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남은 하나. 몇 가지? 4가지. 마찬가지 홀수입니다. 그럼 4자리를 만들 건데 마지막이 누구로 끝나면? 5로 끝나도 홀수인 거죠? 맞나요? 몇 가지였습니까? 아까 셌네요. 4가지요. 그럼 홀수로 끝나는 건 몇 가지? 8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18가지 중에 5의 배수 10개, 홀수 8개, 더해서 몇 개? 18개 하면 확률이에요? 아니죠? 뭐가 있어? 똑같은 거 중복되는 게 있죠?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거는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센 거지? 2번 셌으니까 한 번 뭐 해줘?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18분의 4. 정리하면요. 9분의 2. 어? 미안합니다. 18분의 14죠.
9분의 7. 됐죠? 해서 여러분들은 5의 배수이거나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연스럽게 뭐 했냐면 이거 한 거야. 경우의 수를 센 거야.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셌는데 지금 5의 배수 경우의 수 셌죠? 홀수 경우의 수 셌죠? 그리고 더한 걸 그냥 썼냐? 아닙니다. 뭐 했어요? 중복된 거 한번 뺐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거죠. 합집합 원소의 개수. 맞나요? A집합, 5의 배수 집합. B집합, 홀수 집합. 그럼 A 또는 B니까요. 뭐 하면 돼? 합집합 보면 되네. A집합 원소의 개수와 B집합 원소의 개수 센 다음 교집합은 빼면 되겠습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확률을 배웠죠?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배우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문제 질문 더 없어요, 정아야? 괜찮아요? 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하품하고 그래. 그래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줄래요? 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분에 해당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해주시면 됩니다. 끝.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세요라는 표현은 요거죠. 어떻게 놓을 거냐가 중요해. 파란 공이 10개, 빨간 공이 2개 있음. 이때 내가 공을 하나 뽑을 거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요? 2가지요. 빨간 공 아니면 파란 공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이 몇입니까? 라고 하면 2분의 1인가 보네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때 나오는 게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이 같은 것으로 기대될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 아, 전체 공이 12개인데 그 중에 빨간 게 2개밖에 없잖아. 근데 네가 하나 뽑은 게 빨간 공, 파란 공 나올 확률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근원 사건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표본 공간을 다르게 설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파란 공 1번, 파란 공 2번, 파란 공 10번, 빨간 공 1번, 빨간 공 2번. 됐죠? 그래서 전체 서로 다른 몇 개?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파란 공 뽑을 거야? 이 10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죠? 이걸 뒤에서 조합이라는 표현으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익혀주시고요. 자, 두 번째 얘기 갑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죠.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바로 써드릴게요. 사건 A가 일어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얘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두 사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사건 A가 일어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확률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날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써요. 됐죠? 자, 무슨 의미인지 볼게. 남학생이 있고요. 여학생이 있습니다. 전과 동일한 예시 들어봅니다. 자, 안경 낀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안경을 안 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자, 남학생 중에 몇 명이나 안경 꼈나 봤더니 3명이 꼈고요. 안경 안 낀 애는 8명 정도 있었습니다. 여학생 중에 안경 낀 학생이 몇 명인지 봤더니 7명이 있었고요. 안경 안 낀 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자, 전체 학생은 몇 명이 있죠? 20명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괜찮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여기서 학생 한 명을 뽑을 겁니다. 그게 남학생일 확률은 몇이죠? 내가 뽑은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몇입니까? 20분의 11입니다. 끝이죠? 됐죠? 자, 두 번째. 내가 뽑은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은 몇입니까? 20분의 10입니다. 됐죠? 끝입니다. 자, 세 번째. 말로 쓸게요. 내가 안경 쓴
남학생을 뽑을 확률은 몇입니까? 20분의 3입니다. 됐나요? 다시요. 안경을 쓴 남학생 뽑을 확률은요. 20분의 3입니다. 왜? 전체 20명 중에 안경을 낀 남학생이죠. 안경을 꼈으면서 동시에 남학생인 친구를 뽑습니다. 3명밖에 없어요. 받아들일까요?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내가 뽑은 학생이 안경을 썼을 때 맞나요? 쌍슛이요? 아, 진짜로? 쌍슛이에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자, 다시요. 내가 뽑은 학생이 안경을 썼을 때 그게 남학생일 확률은요? 위에 거랑 표현이 좀 다르죠? 이거 차이를 익히셔야 돼. 내가 뽑은 학생이 안경을 꼈을 때 걔가 남자일 확률. 됐습니까? 안경을 꼈을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경 안 낀 애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럼 누구만 보겠다? 안경 낀 애들만 보겠다. 거기서 걔가 누구일 확률? 남학생일 확률이죠. 몇입니까? 됐어요? 이게 조건부 표현이에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내가 뽑은 게 남학생일 때, 혹은 안경 꼈을 때,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됐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얘를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내가 안경을 썼을 때 라고 했으면 안경 낀 애를 전체로 보시면 돼. 거기서 누구? 남학생.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럼 A가 일어났을 때를 전체로 보시면 돼. 그 중에 언제? B가 일어났을 때. 됐죠? 느낌이 잘 안 와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자, 사건 A가 있습니다. 사건 B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보는 건 뭐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A분의 A와 B의 교집합.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게 조건부 표현. 괜찮을까? 그래서 말 잘 보셔야 돼. 뭐뭐 했을 때 뭐뭐일 확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들도 비슷해.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됐음?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야? 동전 2번 던졌을 때 라고 했으니까 2번 던질 때만 봤잖아. 3번 던질 때, 4번 던질 때 안 봤다고. 2번 던질 때 그때를 전체로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을 얘기할게. 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건부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2개 표현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69페이지로 가시면 69페이지에 보면 이게 불안불안하니까 뭐 해줘?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조건부 확률과 동시에 일어날 때 이 2가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야. 괜찮을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유형 38번으로 가봅니다. 사실 연산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산하는 내용들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들을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70페이지입니다. 아, 그리고 민다, 너 내 카톡을 늦게 봐가지고 내가 파일 하나 보냈다가 취소했거든요. 맞아, 파일 보내고 이게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거 지웠어요. 오늘 드리면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38번입니다. 읽어볼게요. PA가 3분의 1입니다. 무슨 뜻이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됐죠? PB입니다. 2분의 1이에요. 무슨 뜻이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됐죠?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야?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인데요? 뭐야? A가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B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이때 요거 무슨 뜻이죠?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씁니다.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을 때를 전체로 보고요. 그때 A와 B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 표현 볼게요.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과 같은 표현이죠. 맞나요? 자, 여기서 문제. 나 드모르간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또 얘기해 드립니다. 이걸 뭐로 바꿔서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꿔서요. 자, 그래서 A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B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색칠해 볼 겁니다. A의 여집합을 칠할 거예요. A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잠깐만. A 여집합. A가 아닌 바깥 부분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A 여집합 칠했음. 이렇게요. 그 다음 B의 여집합 칠할 겁니다. 그럼 B가 아닌 바깥 부분 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B의 여집합 칠했음. 됐나요? 그거에 뭔데? 교집합이죠? 둘 다 칠해진 영역을 봐야 되겠지? 그게 어딥니까? 여기 둘 다 칠했네요. 여기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이 바깥 부분이네. 뭐야? 합집합의 여집합. 됐죠? 같은 표현.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증명할 때도 색칠해서 증명했습니다. 모르겠으면 색칠해서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확률입니다. 어떤 확률이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확률입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몇일까요? 4분의 3이겠죠? 됐어요? 자, 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얘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이겠죠? 합치면 전체 1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B가 3분의 1,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죠. 됐죠? A 3분의 1, B 2분의 1, A 또는 B는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얘기할 수 있어? 교집합 확률 말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4분의 3은요. A가 일어날 3분의 1하고요. B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을 더한 다음 빼면 되겠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요.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해서 넘깁시다.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통분하면요. 6분의 5에서요. 4분의 3을 뺀 값 또 통분해야 되네요. 24분의 20-18, 1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결론 B가 일어날 확률을 전체로 봤을 때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12분의 1, 6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끝.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근데 이렇게 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복잡해. 재미없고 졸립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그리고 얘기할 거야. 확률 나왔는데? 맞아. 그럼 확률로 얘기할 거야.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 똥똥똥똥똥 벤 다이어그램. 그럼 여기 A가 일어날 확률 몇이에요? 3분의 1이요. 그냥 3분의 1이라고 할 거야. B가 일어날 확률, 여기 확률이 몇이야? 전체 2분의 1이요. 그냥 할 거야. 됐음? 그럼 하나 더. 여기 바깥 부분 여기가 몇인데? 4분의 1이라며. 그럼 전체 확률 1이니까 요 안에는 몇이었다? 4분의 3이었다. 됐나요? 그럼 결론. 3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한 다음 교집합될 확률 x라고 놓을게. 이 x를 빼주면 몇 나와야 된다? 4분의 3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바꿔서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이야. 여기는 2분의 1이야. 이 전체가 4분의 3이었어. 전체 모든 확률 다 색칠하면 1 나오는 거야. 라고 볼게. 그래서 얘를 약간 기하학적 표현으로 볼게요. 넓이 개념으로 볼게요. 라고 하셔도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 보시면 해석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럼 다시요. 조건부가 나왔습니다. 해석해서 쓸게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요. B가 일어났을 때를 전체로 보고요. 그때 A와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겠죠. 이게 3분의 1이라는 거. 첫 번째 표현. 두 번째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A가 일어났을 때를 전체로 보고요. 이때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게 4분의 1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3분의 1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돼요. 마찬가지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4분의 1에다가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표현을 가지고 문제에서 나온 나머지 조건과 함께 맞춰서 답을 구해 볼 겁니다. 우리가 구해준 건 뭐예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빼면 되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써보겠습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5분의 3은요. A가 일어날 확률이요. A가 일어날 확률이요. 양변에 4 곱하면 뭐와 같은 거야? 4 곱하기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B가 일어날 확률이요. 양변에 3 곱하면 B가 일어날 확률은요. 3 곱하기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여기서 뭐 하면 돼?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한번 빼주면 되네요. 몇입니까? 6 곱하기 P, A 교 B가 되겠네요. 그럼 결론. 어디야? 결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양변에 6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됐죠? 10분의 1입니다. 끝.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정리해 보시고 여기에 맞게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필요합니다. 다시 어딨어? 이 표현 보시면서 해석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계산합니까? A가 일어났을 때를 전체로 보시고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그럼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난 겁니다. 됐죠? 마찬가지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 똑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연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면 39번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 자, 계속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보시면요. 고등학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두 학급 A, B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A반에 완주한 학생, 기권한 학생, B에도 완주한 학생, 기권한 학생이 보이는 상황이죠. 자, 카운트 해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을 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참가한 학생 중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마라톤을 뭐 했을 때? 완주했을 때. 그때 걔가 A반일 확률입니다. 됐죠? 다시요. 나는 어떤 애들 보고 싶어? 완주한 애를 보고 싶어. 거기서 A반이 나올 확률은 몇인데?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완주한 학생 얘네들 중에서 A반이 몇인데?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전체 인원수 몇 명 중에? 60명 중에 A반이 몇 명? 28명이네요. 답입니다. 됐을까요? 끝. 그럼 이거를 선생님 확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거죠. 자, 사건 정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A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건 A. 사건 A는요. 마라톤 완주 라고 할게요. 그 다음 사건 B를 만듭니다. 사건 B는요. A반 학생. 됐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학급 A인 학생,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구한 겁니다. 맞나요? 표현합니다. P, 확률이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마라톤을 완주한 학생인데 걔가 A반일 확률. 됐어요? 그러면 얘는요. PA분의 PA 교 B가 되겠죠? 그럼 다시요. 내가 여기 있는 학생을 뽑을 겁니다. 그 학생이 A반일 확률은요. 전체 학생 몇 명 있습니까? 35명. 35명. 70명이네요. 70분의 A반 나올 확률 35. 됐죠? 분의 전체 70 중에 A반이면서 동시에 완주한 학생은 28명이네요.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받아들입니까? 다시요. 잠깐만 타임. 나 잘못했어. 미안해. A가 뭐였냐? 마라톤 완주죠? 마라톤 완주 여기죠? 미안합니다. 70분의 더한 값 60. 됐죠? 이게 뭔데? 내가 뽑은 한 명이 마라톤을 완주했을 확률. 그거 분의 A이면서 동시에 완주한 학생이 나올 확률. 그럼 결론 뭔데? 약분해서 60분의 28 똑같잖아. 됐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유형 39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됐을까요? 자, 연습 하나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밑에 보시면 133번 문제가 보입니다. 다시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뽑은 한 명이 버스를 이용해서 등원할 때 남자일 확률입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등원하는데 남자일 확률입니다. 몇입니까? 25분의 15. 됐죠? 약분하면 답입니다. 됐어요?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보시고서 거기에 맞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40번 유형으로 갑니다. 자, 어렵게 한번 얘기해 드릴 거고요.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6장의 당첨권을 포함해서 총 10장의 경품 응모권이 들어있는 상자 A, B가 있고요. 두 사람이 차례대로 한 장씩 뽑을 건데 다음 상황을 구해주세요. 뽑은 건 넣지 않아요? 뽑은 건 넣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사람 A, B가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입니다. 그럼 봐봐. A가 당첨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B도 당첨을 뽑아야 되겠지? 괜찮죠? 자, 그럼 봐. 사건 정리합니다. 자, A가 당첨되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할게요. B가 당첨되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요? 두 사람 A, B가 모두 당첨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차례대로 뽑잖아. 그럼 A가 당첨을 뽑았을 때 B도 당첨을 뽑아야 돼. 맞아? 그러면 A, B가 모두 당첨을 뽑은 거야. 납득이 돼요? 다시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A, B가 모두 당첨을 뽑았어요. 그 확률이 몇입니까? 라는 말은 차례대로 뽑는다며. 그럼 A가 먼저 뽑아. 그리고 나서 A가 당첨을 뽑았을 때 B도 당첨을 뽑아야만 한다고. 납득이 됨?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1번에서 물어본 건 이 상황이죠. 확률 구해줘. 어떤 확률? A가 당첨을 뽑았을 때 B도 당첨을 뽑을 확률.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납득이 돼요? 그러면 A, B 다 뽑은 거 맞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A가 당첨 뽑을 확률 분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가 당첨 뽑고 동시에 B도 뽑을 확률. 이걸 또 구해야 되는 거죠. 납득이 됩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괜찮을까요? 자, 보세요. 다시 해석합니다. A가 당첨 뽑을 확률입니다. 됐죠? B가 당첨 뽑을 때 사건 A, 사건 B로 났어. 자, 구해볼게요. 타입 이야기들 화질이 좀 많이 구대기인데 됐죠 이제? 잘 보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A가 당첨을 뽑았을 때를 사건 A, B가 당첨 뽑았을 때를 사건 B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사건 볼게요. 뭐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죠. 됐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봐봐. 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됐다. 오케이. 자, 두 사람 A, B가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이잖아. 그쵸? 그럼 자, 처음에 A가 당첨을 뽑을 겁니다.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할 수 있죠. 뭔데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총 10장이 있는데 6개가 당첨이에요. 그럼 처음에 A가 뽑을 거예요. 당첨 나올 확률 몇입니까? 10분의 6이겠죠? 잘했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A가 당첨을 뽑았습니다. 됐죠? 뽑았습니다. 그럼 이제 몇 장 남아있어요, 경품? 9장 남아있죠? 그 중에 당첨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맞아? 그럼 A가 당첨을 뽑았을 때 B가 당첨을 뽑을 확률은 몇일까요? 9분의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자, 봐봐. 뭘 얘기한 건지 잘 봐야 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맞아? 납득이 돼? A가 일어났을 때를 전제로 하고 그때 B가 당첨될 확률이야. 그게 몇이라고? 9분의 5인 거야. 어떻게 계산해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를 전체로 보고 그때 뭐야? 사건 A, B가 모두 동시에 일어날 때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A가 당첨을 뽑고 동시에 B도 뽑았을 때를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와? 9분의 5로 나온 거야. 납득이 됨? 그럼 다시 봐. 양변에 PA를 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A, 교, B죠? 얘는요. 9분의 5 곱하기 PA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PA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몇이었어요? 10분의 6이었죠? 여기에 뭐 하면 9분의 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뭐야? A가 당첨이 되고 이어서 B 당첨이 된 확률이네. 그럼 A,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은 둘이 곱한 값 10분의 6과 9분의 5를 곱한 값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 나눠주시고요. 3 나눠주시고요. 3 나눠주면 되겠죠. 3분의 1입니다. 끝. 됐을까요? 자, 이때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 내가 아까 이상하게 해석한 것 같은데? 얘가 뭘 의미한다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A가 당첨을 뽑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야. 됐어요? A가 뽑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됐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A랑 B가 모두 다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다시 A 당첨되는 거 사건 A, B가 당첨되는 거 사건 B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야? 사건 A와 B가 모두 일어났을 때 A이고 동시에 B가 일어났을 때 확률이 궁금한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얘가 궁금한 거야. 받아들일까? 그럼 얘는 무슨 표현? A가 일어났을 때를 전체로 보고 B가 일어날 확률. 됐어요? 그게 이렇게 계산됩니다. 받아들여요? 그때 A가 일어날 확률 누군지 알죠? 곱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 이용해서 말하면 조금 복잡해. 특히 얘랑 무슨 차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 아니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나. 그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 거죠. 맞잖아. A, B 동시에 일어나. 이게 뭔 차이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 때 조건부를 웬만하면 잘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얘는 교재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나는 얘를 이렇게 쓰기를 추천합니다. 보세요. 문제를 그냥 읽어. 봐봐. 읽어. A랑 B가 차례대로 한 장씩 뽑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고 싶어? A랑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이지. 그럼 처음에 A가 뽑아서 당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럼 처음에 A가 당첨을 뽑을 거야. 확률 몇인데요? 10분의 6이요.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어. 몇 개? 9개 남지. 그 중에 당첨은 몇 개? 5개 남았지. 그럼 두 번째 B가 뽑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당첨을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되지. 그러면 당첨권 전체 9개 중에 5개를 뽑으면 당첨이 되는 거야. 근데 봐. A가 제비를 뽑고 동시에 이어서 B가 뽑는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뭐 하면 될까? 곱하면 돼. 동시에 연이어서 하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 곱하기로 했잖아. 곱의 법칙. 맞아? 그래서 둘이 뭐 하면? 곱하면 그게 A, B가 모두 당첨을 뽑을 확률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조건부 해석 안 하고 바로 갑니다. 봐봐. A가 당첨을 뽑지 못하고 B는 당첨을 뽑았으면 좋겠대. 그럼 처음 해볼게. A가 뽑을 거야? 당첨을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당첨 안 뽑을 확률 몇이야? 10분의 4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동시에 B가 뽑을 거야? 몇 개 남아있어? 9개 남아있죠? 근데 B는 당첨을 뽑아야 되지? 9분의 몇? 6이네요. 끝. 됐습니까? 그러면 1번, 2번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건부로 말하는 게 조금 걸리적거린 경우들이 있어. 특히 해석이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어. 그래서 뭐 하냐? 그냥 상황에 맞게 읽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 곱의 법칙. 각각 보고 있어? 합의 법칙. 쓰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밑으로 가보시면요. 137번 문제가 보입니다. 이거 말 잘해야 돼. 한 번씩 헷갈려 나도. 자, 137번 볼게요. 도영이가 승부차기를 할 건데 첫 번째에서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고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을 때 두 번째에서 성공 확률이 7분의 5입니다. 두 번의 승부차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을 구하래. 이거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체크는 해야 돼요. 조건부 확률 줬죠. 조건부 확률 줬죠. 첫 번째에서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성공할 확률. 됐죠? 조건부로 줬어요. 확률을. 괜찮나요? 안 괜찮구나. 좀만 힘내. 좀만 힘내. 힘내요. 자, 봐봐. 그럼 보세요.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잖아. 그럼 되게 간단해. 생각해봐. 첫 번째가 있어. 두 번째가 있어. 첫 번째에서 성공한다면 확률 몇인데? 5분의 4죠. 그럼 첫 번째에서 실패한다면 그 확률이 몇입니까? 5분의 1일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첫 번째에서 실패하고 5분의 1의 확률로 실패했습니다. 인 거지. 됐음? 그리고 두 번째에서 뭐해? 성공했으면 좋겠대. 문제에서 뭘 줬냐면 이걸 줬어. 첫 번째에서 실패했을 때 5분의 1의 확률이 이미 실패해버렸음. 됐죠? 그때 두 번째에서 성공 확률 7분의 5래요. 그럼 첫 번째에선 실패하고 두 번째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몇이었다고? 7분의 5였다고. 됐음? 이 둘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돼요. 왜? 첫 번째 실패하고 동시에 이어서 두 번째 성공했잖아. 그럼 결론 둘이 곱한 값 몇입니까? 7분의 1이요. 답입니다. 문제 잘 읽고서 지금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41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 을 두 사람이 차례대로 한 장씩 카드를 꺼낼 건데 을이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꺼낼 확률을 구해줘. 자, 갑, 을 두 사람이 차례대로 한 장씩 꺼낼 겁니다. 됐죠? 그럼 봐봐. 나는 지금 을이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꺼낼 확률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갑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먼저 뽑아. 그 다음 을이 뽑을 거야. 됐지? 순서. 근데 이런 상황이야. 나는 을이 3의 배수를 뽑으면 돼. 근데 문제가 있음. 처음에 갑이 3의 배수를 뽑아. 그리고 을이 뽑을 수 있지. 맞아? 아니면 처음에 갑이 3의 배수가 아닌 다른 걸 뽑아. 그리고 을이 3의 배수를 뽑을 수도 있지. 이 두 가지 뭐 해야 돼? 각각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왜? 아, 갑이 뽑고 남은 걸 을이 뽑잖아. 근데 뽑은 거는 다시 안 넣잖아. 그럼 만약에 처음에 갑이 3의 배수를 뽑아가 버리면 을이 뽑을 3의 배수가 줄어드는 거 아님. 확률이 바뀔 거라고. 맞아?
그럼 난 두 가지로 나눠놓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상황입니다. 갑이 3의 배수를 뽑았어요. 전체 카드가 몇 장 있음? 10장. 그 중에 3의 배수 누구? 3, 6, 9. 몇 개? 3개. 10분의 3의 확률로 뽑아갔어. 그럼 남은 카드 몇 장 남아요? 9장 남잖아. 그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2개밖에 없겠죠. 갑이 뽑고 동시에 이어서 을이 뽑는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네요. 끝.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상황. 이번엔 갑이 3의 배수를 뽑지 않아요. 전체 카드 10장 중에 3의 배수 빼고 나머지 몇 개? 7개 중에 하나 뽑겠지. 남은 카드 몇 장? 9장. 그 중에 을이 뽑을 거야. 3의 배수 몇 개? 3개 중에 하나. 됐나요? 그럼 둘이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끝. 그럼 결론 둘이 더한 값 90분의 6 더하기 21이죠? 27이네요. 약분하면 답이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 여러분들 여기 교재 밑에 보시면 풀이 적혀 있죠? 조건부로 해석해서 문제를 막 푼단 말이야.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1회차 때는 정확하게 잘 읽으면서 이렇게 합의법칙, 고비법칙 해석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교재에 있는 이 표현은 안 봅니까? 봐야 돼. 어려운 문제 풀 땐 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 1회차 때는 이렇게 잘 해석하는 거 중심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뒤로 갑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네, 좋아요. A라는 주머니에 흰 거 3개, 검은 거 2개 들어있고 B에는 흰 거 2개, 검은 거 4개 들어있고 내가 문제 잘 읽어야 된다잉? 2개 중에 1개를 택해서 3개를 동시에 꺼냈는데 흰 구슬 2개랑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을 때를 보고 싶어. 됐죠? 말이 되게 길음. 내가 2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3개를 꺼냈을 때 흰 구슬 2개랑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을 때 그게 A였을 확률을 구해줘. 됐습니까? 이 상황이죠? 조건부입니다. 나는 언제를 보고 있어? 흰 구슬 2개랑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을 때를 보고 있어. 근데 그게 하필이면 A였을 확률.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다시 자 조건부 해석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죠. 맞나요? 그럼 이때 봐봐. 사건 A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였어? 흰 구슬 2개랑 검은 구슬 1개지. 맞니? 근데 자, 흰 구슬 2개랑 검은 구슬 1개가 A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 있지. 아니면 흰 구슬 2개랑 검은 구슬 1개가 B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 이 둘이 합친 게 사건 A잖아. 맞아?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둘이 더한 걸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하필이면 A 주머니에서 흰 거 2개, 검은 거 하나 나올 때, 얘 나올 때가 궁금하다. 이 말인 거야. 납득이 돼? 됐어요? 그럼 결론. 너는 뭘 구하면 됩니까? 이 둘이 더한 걸 전체로 했을 때 하필이면 A에서 흰 거 2개, 검은 거 하나 나올 요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네. 됐습니까? 상황 납득이 돼요? 다시 내가 보는 조건부는 이겁니다. 흰 구슬 2개랑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나한테는 주머니가 A, B 2개밖에 없어요. 그럼 흰 거 2개, 검은 거 하나 나오는 상황은 A에서 나올 때, B에서 나올 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걸 합친 게 뭐야? 흰 거 2개, 검은 거 하나 나온 전체 경우. 거기서 A에서 나올 때를 찾아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갑니다. 내가 A 주머니에서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을 구해볼게요. 몇입니까? A 주머니 공 몇 개? 서로 다른 5개. 그 중에 나 몇 개 꺼내? 3개를 꺼낼 거야. 근데 흰 공, 서로 다른 흰 공 3개 있죠? 그 중에 2개를 고르고 서로 다른 검은 공 2개 있죠? 그 중에 내가 1개 꺼낼 때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B 주머니입니다. 공 6개가 있네요. 그 중에 내가 3개를 꺼낼 건데 검은 공 4개 중에 2개.
흰 공 두 개 중에 하나. 아닌데? 다시요. 미안해요. 흰 공이 두 개구나. 미안해. 흰 공 두 개 중에 두 개. 검은 공 네 개 중에 한 개 꺼낼 때를 보는 거죠. 그럼 이 둘이 더한 게 뭔데? 전체. 거기서 우린 뭐 본다고? 얘 본다고. 됐습니까? 그럼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계산해 봅니다. 5C3은요. 10이죠. 3C2, 3, 2는요. 2, 6입니다. 6C3 몇입니까? 20이죠. 2C1, 1이고요. 4C1은 4네요. 얘는요. 10분의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론.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2 분의 10분의 6이네요. 몇입니까? 8분의 6, 4분의 3 답이 되겠습니다. 끝. 괜찮을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14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수연이가 흰공이라고 답을 했거든? 근데 진짜 흰공이었을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럼 상황을 봐봐. 얘가 흰공이라고 말을 했어. 근데 얘가 진짜 진실을 말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흰공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말했을 수도 있는 거짓말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럼 봐봐. 진실을 말해서 진짜 흰공이었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로 검은 공인데 흰공이라고 뻥쳤을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내가 보는 전체 상황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진짜 흰공 나와서 나 진짜 흰공이야 라고 했을 수도 있고 검은 공 나왔는데 뻥쳐갖고 나 흰공인데 라고 했을 수도 있음. 내가 보기로 한 건 뭔데? 흰공이라고 말했을 때 이때를 전체로 볼 거야. 그럼 보세요. 진짜로 흰공 나왔을 확률. 그래서 진짜로 진실을 말했을 확률입니다. 흰공 4개와 검은 공 2개 있죠. 전체 공 몇 개? 6개입니다. 그 중에 흰공을 뽑았습니다. 6분의 4의 확률이요. 그리고 얘는요. 4번 중에 3번 꼴로 거짓말을 하지만 이때는 진실 4분의 1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얘 검공 나왔어요. 6분의 2의 확률로 검공 뽑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했죠. 4분의 3의 확률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흰공인데?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흰공이라고 말할 때의 상황은 이 두 가지야. 그 중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다? 진짜 흰공 나올 확률이 궁금한 거죠. 그럼 결론 6분의 1 더하기 다시 쓸게요. 다 쓸게. 미안. 6분의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6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전체분에 해당되는 사건 6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일 확률.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약분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6분의 1 더하기 여기 몇이야?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분의 6분의 1입니다. 통분합니다. 24분의 10 분의 6분의 1이죠. 약분되죠? 몇이니? 5분의 2가 답이겠네요. 끝. 됐을까요? 그래서 다시 이 친구가 흰공이라고 말을 했어. 그 상황을 좀 관찰해 볼게. 다른 건 안 봅니다. 얘가 흰공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흰공 뽑아서 진실을 말했을 때, 검은공 나왔는데 거짓말로 말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상황? 진짜 흰공 뽑았을 상황.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줘. 라는 표현인 거야. 납득이 돼요? 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표현을 얘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독립시행에서의 확률까지 이야기하면 목표한 진도가 다 나갑니다. 자, 볼게요. 자, 독립사건입니다. 독립사건. 헷갈리면 안 돼요. 사건의 독립과 족소에서 독립사건입니다. 자, 독립이라는 말이 무슨 뜻? 독립.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이 무슨 뜻이냐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얘가 독립이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나중에 독립할 거잖아. 됐죠?
그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게 네가 우리 가족이 아닌 거야? 아니야, 우리 가족은 맞아. 근데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네가 밤에 잠 안 자고 맨날 게임하든 넷플릭스를 보든 엄마가 잔소리 안 한다고. 됐음? 영향을 받지 않아. 집에 우리 집 본가에 있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네? 근데 나는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 굳이 엄마랑 아빠 밥 먹을 때 내가 똑같은 시간에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살면 같이 먹어야지. 한 번에 치워야 되니까. 근데 따로 살면 뭐 먹든 말든 나 먹고 싶을 때 먹을 거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게 독립 표현이야. 자, 조심하세요. 우리 앞에서 배반 사건 배운 적 있죠? 두 사건이 배반입니다. 배반 사건입니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몇일 때? 0일 때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배반 사건이에요. 됐음? 그럼 독립 사건은 뭐야?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영향을 주면 종속 사건이에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 됐을까요? 그럼 두 번째, 독립 사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정확한 예시는 아닙니다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내가 밥을 먹는 사건을 A입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예를 들어 뭐 정아가 공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걔를 B라고 할게요. 두 사건은요, 서로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맞아? 왜? 아, 내가 밥을 먹든 말든, 아, 정아 네가 공부하는 거 영향이 없잖아. 네 하는 거지 왜 내 핑계를 대? 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조건부로 표현해 봅니다. 어떤 확률이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됐나요? 내가 밥을 먹었을 때 정아가 공부할 확률. 이걸 구하나? 내가 밥을 먹지 않았을 때 정아가 공부할 확률. 이걸 구하나? 똑같습니다. 맞나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밥을 먹을 때 정아가 공부할 확률이나 내가 밥을 먹지 않을 때 정아가 공부할 확률은 똑같을 겁니다. 뭐로 똑같을까요? 그냥 정아가 공부한 확률입니다. 맞아요? 내가 밥을 먹든 말든 내가 잠을 자든 말든 정아가 공부하는 거랑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럼 이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B 바 A는 P, B와 같습니다. 언제요? 두 사건이 독립일 때요. 영향을 받지 않을 때요. 그럼 이때 조건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A가 일어났을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얘는요,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습니다. 양변에 P, A를 곱하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언제요? 두 사건이 독립일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야. 두 사건이 독립이잖아? 그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끼리 곱해주면 돼. 다시요. 배반 사건은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입니다. 독립 사건은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밥 먹는 거랑 정아가 공부하는 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하면 이 식을 갖고 확인하십니다. 내가 밥 먹을 확률, 정아가 공부할 확률을 곱했을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정아가 공부하는, 내가 밥을 먹을 때 동시에 정아도 공부할 확률을 구해보고 이게 같으면 서로 독립이구나. 됐죠? 다르면 종속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끝.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하는 이야기 다시 정리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다음 관계식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마지막 정리까지 해주세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을 때 나온 값과 같으면 독립입니다.
됐죠? 독립이면 다음 관계를 만족합니다. 다음 관계를 만족하면 독립입니다. 그게 아니면 종속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키워드로 독립을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면요. 개념 2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방금 했던 정리 다시 한번 했죠?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을 때 나온 값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독립이야. 됐죠?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서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먼저 물어봐요. 사건이 있습니다.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 어떤 사건끼리 서로 독립이고 어떤 사건 서로 종속인지 좀 말해줘 라고 합니다. 자, A 사건 보세요. 사건 A 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죠. 그럼 사건 A는요. 원소로 1, 2, 3, 6이 있을 겁니다. 자, 사건 B는요. 짝수죠. 2, 4, 6이 있을 겁니다. 사건 C는요. 소수입니다. 2, 3, 5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A와 B는 서로 독립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독립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을 때 이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온다면 독립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야 A가 1, 2, 3, 6, B가 2, 4, 6이네. 겹치는 거 있는데요. 배반이 아니라는 뜻이죠. 독립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럼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연산해서 확인합니다. 항상. 그럼 자 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전체 주사위 6개죠. 그 중에 몇 개? 4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요. 전체 주사위 6개죠. 그 중에 3개. 사건 C가 일어날 확률은요. 마찬가지 전체 6개 중에 3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 궁금해? 그럼 우리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A, B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집합 원소 누구 있어요? 2하고 6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주사위 던져서 2하고 6이 나올 확률이네요. 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질문에 답해 주세요. 둘이 곱하면 얘 나옵니까? 둘이 곱할게요. 얘 나옵니까? 자, 6분의 4와 6분의 3을 곱합니다. 36분의 몇이에요? 12죠? 6 곱하면 36분의 12 맞죠? 그럼 뭐야? A, B는 독립인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인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서로 독립입니다. 됐나요? 다시 말하면 6의 약수가 나왔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그냥 짝수 눈이 나올 확률로 같습니다. 됐나요? 끝.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A와 C가 독립인지 확인하고 싶죠?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먼저 또 구해봅니다. 자, 사건 A 있고요. 사건 C가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집합의 원소는 두 개밖에 없네요. 일어날 확률 몇이에요? 6분의 2요. 그럼 다시 사건 A와 사건 C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봅니다. 36분의 12가 되겠죠? 얘랑 같은 거 맞습니까? 맞네요. 6 곱하면. 됐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사건 A와 사건 C도 독립입니다. 됐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몰라. 계산해봐야 알아요. 마지막 B하고 C입니다. 그럼 우리는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B와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집합 B의 원소, 집합 C의 원소 2 있고요. 하나밖에 없네요. 6분의 1입니다. 그럼 다시요. B, C가 일어날 확률. 둘이 곱합니다. 36분의 9죠? 같은 값 나옵니까? 아니네요. 그럼 얘네 둘은 뭐다? 종속입니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끝. 이 두 개, A, B와 A, C가 서로 독립인 사건. B하고 C는 종속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 됐죠? 그래서 다시 독립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고는 절대 못 구해요. 뭐 해야 돼?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44번.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요.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서로 A, B가 독립이고요.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요? 그 말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한값 계산하면 되겠다. 라는 걸 준 거예요. 됐음? 그리고 나서 말했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래요. 됐습니까? 두 번째, 여기 어딥니까? A이면서 B가 아닐 확률이죠. A이면서 B가 아닐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그려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두 번째 말한 확률이 어딥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A이면서 B가 아닐 확률, 여기가 3분의 1인 거네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몇이었어요? 교집합 확률 6분의 1이었죠? 그럼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할 수 있어요. 왜요? 3분의 1하고 6분의 1 더하면 되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6분의 3, 2분의 1입니다. 됐죠? 자, 너는 뭐 구하고 싶어요? B가 일어날 확률이 구하고 싶었죠? 자, 정리합시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6분의 1입니다. 뭐가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요. 근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었네요. 그럼 6분의 1은요. 2분의 1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는 값이었습니다. 결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몇이었다? 3분의 1이었다. 답입니다. 끝. 됐죠?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45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 4분의 3인 두 농구선수 갑을이 한 번씩 자유투를 시도할 겁니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해볼게요. 자, 그냥 문제 읽으시면 돼요. 갑을이 모두 성공하죠. 그럼 처음에 갑이 먼저 던집니다. 성공할 거예요. 확률 몇인데요? 5분의 4입니다. 두 번째, 을이 던질 겁니다. 을도 성공해야 되겠죠? 을이 성공할 확률이 몇입니까? 4분의 3입니다. 그럼 몇이에요? 5분의 3입니다. 끝났네요. 됐나요? 두 번째입니다. 갑은 실패할 겁니다. 몇이죠? 5분의 1. 을은 성공할 겁니다. 몇이에요? 4분의 3. 몇입니까? 20분의 3이요. 끝. 세 번째입니다. 갑, 을 중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전체 1에서 모두 실패할 때를 빼면 되겠죠? 그럼 자, 1에서 뺍니다. 모두 실패해요. 갑이 실패할 확률은요? 5분의 1. 을이 실패할 확률은요? 4분의 1이네요. 그럼 20분의 1을 빼면 되니까요. 20분의 19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조건부 그리고 독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45번 문제에서 뭐야? 그냥 갑 거, 을 거 계산해서 곱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독립이니까. 갑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을의 성공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맞나요?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가볍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 45번까지 해봤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독립 시행에서의 확률입니다. 자, 독립 사건 얘기했습니다. 이때 독립이 무슨 뜻이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됐죠? 내가 밥을 먹든 말든 네가 공부하는 거랑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됐나요? 이때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요? 연산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꼭 독립인지 아닌지 연산해 주세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립 시행이죠. 독립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영향 안 줄 거예요. 맞아요? 시행인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 몇 번을 시행해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야. 자,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지금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아, 다시요. 동전을 던질게요. 앞면 나왔음. 또 던집니다. 앞면 나왔음. 또 던질 거야. 앞면 나왔음. 자, 이번에 또 던질 겁니다. 앞면 나올 확률 몇입니까? 왜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앞면만 나왔는데? 왜? 내가 지금 앞면 나오든 뒷면 나오든 그 다음 시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됐어요? 이런 시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시행. 몇 번을 시행하든 처음에 나온 결과 혹은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그 다음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 시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시행. 됐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84페이지. 자,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서 뭐가 써있죠? 써있는 이 친구를 보면서 반가워야 돼요. 내가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반갑죠? 보여요? 이거 어디서 봤을까, 이 모양? 이항계수에서 일반항이죠. 맞나요? NCR. N번 중에 R번 나와. 누가? P가 R번 나와. 그럼 1 빼기 P는 N 빼기 R번 나와. 맞아요? 일반항 표현이죠. 이항 정리해서. 맞나요? 그럼 이때 왜 이런 표현이 써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주사위를 5번 던질 겁니다. 됐죠? 이때 3의 배수라고 할게요. 3의 배수가 몇 번 나온다고 볼까?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가능하죠? 주사위 몇 번 던져요? 5번 던져요. 이때 3의 배수가 3번 나올 확률입니다. 그럼 나에게는 총 5번의 시행 횟수가 있는 거네. 자, 첫 번째 시행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 시행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와. 두 번째도 3의 배수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처음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3의 배수 나왔고요. 세 번째 안 나왔고 네 번째, 5번째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니? 그럼 이렇게 되면 3의 배수 나온 거잖아. 3번. 얘도 3의 배수 3번 나온 거 맞잖아. 맞아요?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전체 5번 중에 몇 번이? 3번이 3의 배수인 거죠. 됐어? 그럼 나올 수 있는 상황은 5시 3개만큼 나올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상황입니다. 3의 배수, 3의 배수 안 나오고 3의 배수 나올 때. 자, 이렇게 나올 확률을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3의 배수 나왔습니다. 주사위 눈을 던져서 3의 배수 나올 확률 몇인데? 3하고 6 두 개죠. 6분의 2가 되겠죠. 맞니? 그럼 처음에 3의 배수 나올 확률은요? 3분의 1입니다. 됐죠? 두 번째 던질 겁니다. 3의 배수 나올 확률은요? 또 3분의 1이겠죠. 어차피 영향 주지 않잖아요. 맞나요? 세 번째, 이번에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이죠. 몇인데요? 3분의 2요. 또 3분의 2요. 마지막 3의 배수 나와야 됩니다. 3분의 1이요. 됐니? 자,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처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됩니다. 몇이죠? 3분의 2. 두 번째 3의 배수 나옵니다. 3분의 1. 세 번째 안 나와요. 3분의 2. 네 번째 나오네요.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맞나요? 이렇게 쭉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써져 있는 값들을 봤더니 결과적으로 뭐야? 3분의 1이 몇 개? 3개. 3분의 2는 몇 개? 2개 곱해져 있지.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이 모든 치행들마다 계속 같은 값들이 나오겠지. 이게 몇 번 나와? 5시 3번 나오겠지.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 확률을 뭐 하면 돼? 5시 3개만큼 나왔어요. 곱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받아들여요? 이때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몇 번 시행해요? 5번 시행합니다. 주사위 몇 번 던졌어? 5번 던졌잖아. 맞아? 그 중에 3의 배수가 몇 번 나왔어? 3번 나올 때를 보는 거야. 맞아? 이때 이 3번 나올 때를 보는 거야. 누가? 3의 배수가.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됐습니까? 그럼 5번 중에 3번 나왔으니까 나머지 2번은 뭔데? 안 나와야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안 나올 확률. 됐습니까? 안 나올 확률 2개. 그럼 이거를 문자로 다시 위로 올라가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번 시행할 거예요? n번 시행할 겁니다.
그때 한 번 던졌을 때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P가 몇 번 나와? R번 나올 때. 그럼 당연히 1 빼기 P가 몇 번? 전체 N-R번 나올 때로 표현되겠네. 됐습니까? 3의 배수가 나온다? 1 빼기 P면 안 나온다. 이 표현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지금처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항 정리에서 나왔던 일반항 표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재미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서요.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짓을 4번 할 겁니다. 됐죠? 그럼 이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걸 4번 한대. 4번을 시행한대. 그럼 첫 번째 시행 결과가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마찬가지 두 번째 시행의 결과가 세 번째 시행에 영향을 줘요? 안 줍니다. 그럼 얘는 무슨 시행? 독립시행. 그리고 나서 뭘 물어봤냐? 두 수의 곱이 짝수인 사건이 3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럼 첫 번째, 우리는 한 번의 시행에서 두 수의 눈의 곱이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두 눈이 있습니다. 곱했는데 이게 뭐 나와야 돼? 짝수 나와야 돼. 자, 조심하세요. 서로 다른 두 개죠. 앞에 주사위가 A 주사위, 뒤에는 B 주사위. 곱해서 짝수 나와야 돼. 그러면 A 주사위가 짝수, B가 홀수 나와도 곱하면 짝수죠. 맞나요? A 주사위가 홀수, B 주사위 짝수 나와도 곱하면 짝수죠. A도 짝수고 B도 짝수면 곱하면 짝수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어떤 상황? 둘 다 모두 홀수 나왔을 때. 맞나요? 전체 1에서 A, B가 모두 홀수 나올 확률을 빼주면 곱해서 무조건 짝수가 나올 겁니다. 따라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단편들을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지. 이걸 이제 엮는 거야. 자, 그럼 다시요. 깜짝아.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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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다시요. 다시요. 잠깐만. 아이씨.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눈의 곱이 짝수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한 번의 시행에서 두 눈의 곱이 짝수 나올 확률, 전체 1에서 빼겠습니다. 둘 다 홀수일 때. 자, A 주사위 홀수 나와야 돼요. B 주사위도 홀수 나와야 됩니다. 자,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36가지죠. 분해. 자, 앞에 주사위 홀수 나와야 돼요. 1, 3, 5, 3개 중에 하나. 뒤에도 마찬가지 1, 3, 5, 3개 중에 하나. 9가 되겠죠. 그럼 몇입니까? 36분의 9를 빼면 되겠죠. 27 되겠네요. 자, 약분 좀 하겠습니다. 3, 6, 9, 9, 9, 4분의 3. 됐죠? 끝. 첫 번째. 그럼 한 번의 시행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자, 우린 몇 번 시행하고 있어요? 4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4번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4번의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 이때 짝수인 곱이 나온 사건이 3번 일어날 확률이죠. 그럼 처음에 짝수 나왔어. 두 번째도 짝수야. 세 번째 짝수야. 네 번째 안 나왔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보면 4분의 3이 3번, 4분의 1이 1번인 상황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4번의 시행을 보는데 여기 처음에 짝수 나왔어. 세 번째도 짝수고 네 번째도 짝수인데 두 번째는 안 나왔네. 마찬가지 4번의 시행 중에 3번 일어난 경우의 수 맞죠? 그럼 이때 확률은요. 위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게 몇 번 나옵니까? 라고 하면 전체 시행 4번 중에 3번이 짝수일 때 4분의 3이
3개 나왔을 때. 그럼 나머지 1개는 뭐예요? 안 나올 때죠.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이에요. 자, 두 번째 얘기 갑니다. 이번엔 주사위를 3번 던질 겁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이때 3의 눈이 2번 이상 나올 확률이죠. 맞나요? 그럼 다시요.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질 겁니다. 이때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3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사위의 눈 던졌을 때 이 값이 영향을 줘요? 안 줍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3번 던질 겁니다. 첫 번째, 한 번의 시행에서 3의 눈이 나올 확률 몇이에요? 6분의 1이죠? 맞나요? 일단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몇 번 시행에? 3번 던질 거야. 그럼 이때 처음에 3의 눈이 나왔어. 두 번째 3의 눈 나왔어. 세 번째 안 나왔어. 이런 경우겠죠? 아니면 처음에 6분의 3 나왔어. 두 번째 안 나왔어. 세 번째 나왔어. 이런 경우겠죠? 맞나요? 마지막으로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런 경우겠네요. 아니면요. 3번 다 3이 나왔어. 이거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 2개 먼저. 3번 중에 2번 3이 나왔어. 6분의 1의 확률이 2번 나왔음. 그럼 안 나온 게 몇 번? 1번 있었음. 얘는요. 3번 중에 3번 모두 6분의 1이 나왔음. 됐나요? 해서 이렇게 2개를 끊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혹시 힘드니? 그럼 힘내. 자, 갑니다. 48번입니다. 47번 있어요? 47번 있네요. 47번 있습니다.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자, 47번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빨간 공 2개랑 노란 공 6개 있는데 내가 한 개를 꺼낼 거야. 빨간 공 나오면 동전 4번 던지고 노란 공 나오면 동전 5번 던질 거다. 그리고 나는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 표현이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아이씨, 배터리 없어갖고. 이런 상황이야. 나는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만 구하면 돼. 맞나요? 근데 문제는요. 문제 읽어봐. 나는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만 구하면 되는데 언제는 동전을 5번 던질 때가 있고 언제는 동전을 4번 던질 때가 있어. 맞나요? 이거 다 확인하셔야 돼. 그럼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동전을 4번 던지고 그때 앞면이 3번 나올 때가 있지. 맞아? 아니면 두 번째, 내가 동전을 5번 던지고 거기서 앞면이 3번 나올 때도 있겠지. 받아드릴까요? 받아드릴까요? 괜찮아요? 다시 나는 동전이 3번 나올 확률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앞을 보시면 동전을 5번 던져서 5번 던지고 3번 나올 상황이 있을 거고요.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온 상황도 있을 거라고. 납득이 돼요? 유나 납득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럼 봐봐. 내가 동전을 4번 던지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빨간 공 나올 때죠. 맞아? 빨간 공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지래매. 그럼 내가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낼 겁니다. 빨간 공 2개, 노란 공 6개 있죠. 그 중에 4번 던지는 상황은 빨간 공을 꺼냈을 때네. 맞나요? 그러면 공을 꺼낼 겁니다. 공 전체 8개 중에 빨간 공을 꺼낼 때. 됐죠? 8분의 2의 확률로 빨간 공을 꺼냈습니다. 그럼 나는 동전을 몇 번 던져? 4번 던지는 거야. 맞니? 그 4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오면 돼? 3번 나오면 되겠죠. 그럼 나는 몇 번 시행한다? 4번 시행할 겁니다. 그때 앞면은 몇 번? 3번.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 몇 개? 3개. 그럼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은 무조건 1개 있겠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럼 동전 5번 던질 때도 있나 봐요? 언제요? 노란 공 뽑을 때. 그럼 다시 전체 공 8개 중에 노란 공 뽑을 겁니다. 8분의 6의 확률로요. 그럼 나는 동전을 5번 던지겠죠? 그럼 5번을 던질 겁니다. 그 중에 몇 번이? 3번이 앞면. 2분의 1 확률이 3번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뒷면이 나왔겠네요. 몇 번이요? 2번이요. 됐습니까? 이 둘이 뭐하면? 더하면 답이네요. 괜찮아요? 괜찮아? 힘들어? 아니요. 그럼 힘내볼까? 자, 갑니다. 뒤로 가요. 48번입니다. 읽어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눈이 나오면 수직선 위에 점피를 왼쪽으로 1만큼,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나는 주사위를 6번 던질 거임. 점피의 위치가 처음보다 오른쪽으로 2만큼 떨어진 곳에 있을 확률을 구해줌. 자, 다시요. 나는 지금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어떤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사위를 6번 던지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던진 주사위의 결과가 두 번째 던진 주사위의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습니다. 됐죠? 뭐가 나오든 뭔 상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이기로 함. 자, 처음 시작했어요. 0에 있었다고 봅시다. 내가 6번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적당히 잘 움직였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여기에 있을 확률을 말해주세요. 인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체크하셔야 돼. 그럼 도대체 6번 던져서 2에 가려면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 나오면 2에 가 있을까? 참고로 앞면 나오는 횟수와 뒷면 나오는 횟수를 더하면 6이 나와야 되죠. 6번 던졌으니까요. 됐습니까? 잠깐만. 주사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나 미친 것 같아, 요즘에. 짝수하고 홀수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됐죠? 자, 갑니다. 짝수 눈만 6번 나왔음. 홀수 안 나옴. 그럼 어디가 있어? 6에가 있는 거죠? 안 됩니다. 다시요. 짝수가 5번, 홀수 1번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4에가 있겠죠? 아닙니다. 그럼 다시요. 짝수가 4번, 홀수가 2번 나왔습니다. 그럼 오른쪽 4칸, 왼쪽으로 2칸 갔으니까 2에가 있는 거 맞습니까? 맞네요. 민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네가 6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4번에 홀수가 2번만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 자 짝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나는요 주사위를 6번 던질 겁니다. 시행 횟수 6번 있어요. 그 중에 짝수인 게 몇 개? 4개인 거야. 주사위 던져서 짝수 나올 확률은요 2분의 1이죠. 이게 4개 있는 거고요. 그럼 홀수 나올 확률은요 나머지 2분의 1이 2개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결론 6C4를요 2분의 1의 몇 제곱으로? 6제곱으로 곱한 값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던져요. 이때 짝수가 여기 오면 되는 거죠. 아니면 6번 던져요. 짝수가 여기 오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몇 가지나 만들어져요? 전체 6개 중에 여러분들은 4개를 선택해서 짝수라고 할게. 그럼 나머지 2개는 뭔데? 홀수인 거야. 됐죠? 이런 상황이 6시 4개만큼 만들어지고요. 짝짝짝짝 홀홀 홀짝짝짝짝
어차피 이렇게 나올 확률은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올 확률은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맞나요? 그럼 2분의 1 몇 제곱? 6제곱이 몇 개만큼? 6시 4개만큼 보일 겁니다. 라고 해서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구해봤어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교재 86페이지까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결해 봤습니다.